네,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가 사실 AI 테마였잖아요.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몇 달 동안 지금 AI 테마 이거 보고 계시는 뭐 이수페타시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막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종목들이 엄청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AI 테마 한번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 그래도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한 다음 턴, 어쨌든 이 테마라는 것 자체가 종목들이 한 턴 올라가고 나면 좀 쉬고 나서 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이걸 좀 보통 순환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그 다음 턴에서 좀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관련주들 한번 총망라로 한번 싹 살펴보면서 이 한 번씩 그림들을 좀 그려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수페타시스니까 이걸 좀 켜놓고 AI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AI가 뭐 엄청 막 대단하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옛날서부터 AI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있었고 사람들이 몰랐던 내용은 아니죠. 근데 약간 트리거가 됐던 게 이번에 나왔던 이 챗 GPT죠. 이 챗 GPT를 가지고 뭔가 좀 트리거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을 막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거고, 여기서 지금 가장 빠르게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AI 테마 자체는 기존부터 있었던 거지만 약간 챗 GPT라는 것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더 트리거가 되고 더 부각을 좀 많이 받게 되는 이슈몰이가 되면서 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전기차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전기차도 뭐 그러니까 이제 막 지지에 와서 상용화 단계에 오고, 막 테슬라가 이제 상용화를 막 만들어주고 막 이러고 나서, 이 전에도 이 전기차라는 게 개념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뭐 수소차라는 개념도 항상 있었었고 전기차도 있었었고 한데, 이걸 수면 위로 드러내주는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하고 나서 처음에 뭐 저기 삼성 SDI나 막 이런 것들 있죠. 삼성 SDI 막 움직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막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이러면서 막 요 종목들이 처음에 2020년도 이때 당시에 막 한번 쏴주고 나서 2, 3년 있다가 지금 이번에 나온 뭐 에코프로비에 막 이런 것들, 금양 이런 종목들이 두 번째 턴 돌리듯이, 이게 한번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향후에 성장기에 어쨌든 들어가는 AI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AI나 뭐 2차전지 같이 이제 성장기에 들어가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첫 순환 주기에서 신호탄 뽑아주고, 트리거들이 신호탄을 한번 뽑아주고, 그다음에 좀 쉬고 있다가 그 다음 턴에서 다른 종목들이 또 나와가지고 좀 뽑아서 나가고, 약간 이렇게 계속 연타로 치면서 시기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테마에서 지금 챗 GPT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I에서 지금 이번에 부각을 받은 건 챗 GPT가 수면 위에 드러났기 때문인데, 이 챗 GPT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챗봇이잖아요. 채팅봇이에요, 말 그대로 채팅봇인데, 이게 인간의 대화를 이제 막 시뮬레이션을 하고 처리하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인간이 실제로 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이 디지털 장치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이제 뭐 챗봇이라고 부르죠. 근데 처음엔 이게 되게 단순했거든요. 엄청 단순했고 원래 없었던 개념도 아니에요. 원래 없었던 개념도 아닌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뭔가 발전이 사람들이 지금 딱 보이잖아요. 챗 GPT에다 오죽하면 진짜 별의별 걸 챗 GPT에 사람들이 다 물어보고 있어요. 정말 우리 상식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면은 진짜 엄청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상세하게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발전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중에서도 뭐 챗 GPT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오픈 AI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픈된 AI예요. 오픈된 AI가 이 챗 GPT인데, 여기서 지난해 11월 달이죠. 지난해 11월 달에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를 공개를 했는데, 서비스 출시 거의 뭐 5일 만에 100만 명의 유저를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딱 5일 만에. 뭐 물론 전 세계적인 인구로 본다라고 하면 100만 명이 뭐 엄청 많은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딱 게시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발로 몰렸다라는 것 자체에서부터가 이미 어느 정도 이 이슈몰이는 충분히 성공을 했고, 여기서 이제 연타로 지금 나가면서 계속 뭔가 쓰나미가 오듯이 계속 점점 막 뉴스에서도 엄청 떠들고 종목들도 올라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첫 시기에 딱 이 정도가 나온 걸로도 야 그래도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이런 SNS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첫 100만 명 찍는데 2달이 걸렸고, 유튜브도 8개월이 걸렸고, 페이스북도 10개월이 걸렸는데, 이거를 단 40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로 엄청난 수치로 지금 40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좀 약간 혁명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현재로 들어와 가지고는 이 월간 활성화된 이런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상회한다라고 해요.
엄청난 발전치죠. 처음에 100명, 5일 만에 100만 명 찍고, 그 다음에 40일 만에 1000만 명 찍고, 그러니까 공항이 하나가 더 붙는 이게 원래 되게 어렵거든요. 100만 명 찍는데 분명 5일 걸렸는데, 1000만 명 찍는데 40일이 걸렸고, 1억 명을 찍는 게 지금 현재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가속화가 되면서 엄청 빠르게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이 분명히 오기는 할 거예요. 단순하게 사용자 수치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로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발전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부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트래픽 자체도 이 10월달, 11월달 2천만 명 정도였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 바로 한 달 뒤인 12월달이랑 1월달에 또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이 추이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 번에 좀 꺾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요 안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계속 부각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이수페타시스 같은 관련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움직임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사실 AI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일반적인 진짜 우리 같은 뭐 개인들이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엄청나게 우량한 대기업들이 지금 다 뛰어들고 있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구글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아마존이었나요? 알리바바? 거기였나요? 그게 갑자기 조금 헷갈리네. 어찌되었든 이 진짜 네노라는 기업들이 지금 다 뛰어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오픈 AI 쪽에서는 당연히 이 챗 GPT죠. GPT-2, 3, 4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MT NLG 530B라는 이런 초거대 AI를 또 사용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T5라는 걸 또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네이버는 뭐 하이퍼글로벌 이런 약간 이런 것들이 자기네만의 약간 고유한 것들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계속 발전 단계로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결국 어차피 정보화 사회에서는 데이터가 생명인데, 이런 것들을 구축이 이미 되어 있는 우량 기업들이 지금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전망 자체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캐시카우 영역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멈추고 돈만 뽑아내는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붐이 아니라 이건 앞으로도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망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뭐 생성형 AI 같은 것들, 이런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이 AI 자체가 사람의 행동을 재현을 한 다음에, 이게 사실 원래 우리는 지금 AI 자체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값이 나오는 식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결국 추구해야 되는 방향 자체가 이걸 뛰어넘어서 여기서 이제 재창조를 해 나가는 방식까지가 이제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까지 지금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보화 사회 자체에서는 이 지식경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대전환을 좀 촉진을 시킬 수 있는 키가 이번 챗 GPT를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이 AI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전망적으로는 저는 아직 충분히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좀 계속해서 좋게끔 갈 수 있지 않을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괄적인 내용들은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을 나름대로 좀 가져와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 살펴보고, 관련주들 쭉 한 번씩들 지켜보면서 그 다음 턴에서 좀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딱 이미 이거를 제가 일부러 띄워놨어요. 이수페타시스가 요즘 그냥 가장 대장이었고, 사람들 가장 관심이 많이 몰리는 종목인데, 이 챗 GPT 사용량 증가가 좀 촉발하고 있는 AI 기반의 이 클라우드 수요 확대가 이 이수페타시스가 중장기 성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좀 지금 상황에서 수혜를 많이 받은 종목이 이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재무 상태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이게 계속 맨날 지금 최근에 3년 동안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이게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돈을 벌어야 돼요. 뭐 물론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전망에다가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끝은 기업의 본질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돈을 굉장히 최근에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결과치가 두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종목의 이 상승률이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꺾으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었던 상황에서 수치까지 나오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완전히
트리거가 되게 되면서 같이 좀 촉발되면서 상승이 좀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 지수는 기본적으로 기대하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플러스 재무 상태까지 바탕이 되면서 영업이익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겹치면서 폭발적으로 터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아직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느낄 정도로 상승은 사실 솔직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꾸준히 우상향을 못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상승 파동은 계속해서 지금 상태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은 계속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가의 기본 원리 자체가 저평가와 고평가를 원래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게 기본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고평가의 영역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못 간다라는 개념도 아니지만 진입 자리로 보기엔 이미 한참 늦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으로서 더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먹을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로 노린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보다는 아직 좀 덜 부각을 받은 종목군들 중에서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뭐 내가 어디까지 먹을 건지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한 방에 떨어질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게 종목이 진짜 이번에 우리 뭐 주가 조작 사태 막 이런 것들 터지는 진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들에만 보통 한 방에 꺾이는 경우들이 좀 발생하긴 하는데, 이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이렇게 거래량을 제대로 뽑으면서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한 방에 꺾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마 최소한 이런 식으로 박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뚫리는 선에서 익절레 일단 잡고 이 계속해서 보유를 해가지고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얘도 어쨌든 뭐 영원히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수직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저평가 영역으로 왔다가 다시 자리 잡고 또 끌어올리고 이걸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진입 타점 잡기로는 사실 조금 불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도 최근에 계속 또 부각을 되게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코난 테크놀로지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긴 한데 얘도 엄청 부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지금 작년 12월에서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해가지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데, 아무래도 잠깐만요, 이거 좀 치워드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데 AI 챗봇 코난보 시리즈를 출시를 해가지고 이 시기랑 같이 맞물리면서 엄청 부각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최신의 AI 챗봇인 코난보 3가 이 다큐멘트 AI 기술과 사전 학습된 최신 딥러닝 모델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그걸로 더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을 좀 찍고 얘는 이제 조정권에 살짝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요. 우선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 재무가 우선 첫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좀 적자가 나긴 났습니다.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당장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성장 기업으로 보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쨌든 말 그대로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보통 원래 기업의 본질이 영업이익이 나와줘야 돼요. 수익을 내는 게 기업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보통 계속 안 나오면은 어떤 요건에 부합하게 되면은 보통 뭐 관리 종목으로 갔다가 뭐 아니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는 지금 어쨌든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면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새롭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주가가 상승을 한 원리다라고 보이고, 플러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흑자를 조금 뭐 전환을 시켜 놓으면은 그래도 큰 낙폭 없이 어느 정도 이 약간 건강한 조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대슈팅이 이것도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을 태우거나 최소 행보 흐름으로 넘어가서 안정화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보여서, 이 종목은 충분히 안정화 거치고 나면 그때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는 충분히 나왔고, 보통 올라가면은 올라갔던 폭에 저는 개인적으로 절반 정도는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최소 요 정도 구간까지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놔주고 오랜 세월 조금 안정화 구간을 거쳐주고 돌파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또 두 번째 랠리는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좀 지켜볼만 하다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었으니까 이런 종목도 있구나라고 좀 보시고, 이 종목은 최소한 뭐 이런 추세선을 돌파를 해준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좀 안정화를 거친 다음에 다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조정이 더 진행되고 나서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이게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자리에 나오면 그때부터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부각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저기 소이트룩스가 있거든요. 이 소이트룩스라는 종목도 부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짜 이 소이트룩스는
오랜 세월 동안 진짜 이게 상장하고 나서 그냥 쭉 횡보 좀 치다가 하락을 좀 꺾고 나서 급격하게 끌어올린 파동이거든요. 이게 원래 보통 요 그림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확실히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AI 쪽에 대한 이 붐이 확실히 강하긴 했다라고 느끼는 게, 보통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진짜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뒤엎을 정도로 지금 이번에 좀 강하게 쏜 상황이다라고 보이는데, 이 인공지능 AI랑 뭐 빅데이터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예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국내 최대예요. 국내 최대의 AI 관련 지적 재산권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아니면 네이버 톡톡 이런 챗봇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최대라고 하니까, 가장 많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더 부각을 좀 많이 받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어쨌든 대슈팅이 나오고 났는데, 얘는 현실적으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좀 오버하게 슛이 나왔다라고 보여요. 기본적으로 아직 재무가 안정화가 좀 덜 됐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조금 빠르게 이 흑자폭으로 좀 돌려주는 게 급선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슈에 조금 더 편입돼 가지고 좀 더 강하게 슈팅이 나온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파동은 강하게 나와서 수익 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축하드릴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 재무 상태가 바탕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게 좀 빠르게 해결이 좀 더 되고 나면은, 그래도 약간 적정 주가라는 게 우리 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가 그래도 우상향 곡선을 꾸준히 그려주려면 재무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다 보니까 요거를 좀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림 자체는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가 최소한 여기서 바로 보내려면 이 뚫리지 않고 박스권을 최소한 그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 들고 계신 분들 있으면 기억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미 오버슛이 좀 나왔고, 지금 패턴 자체가 약간 삼삼 모양 패턴이거든요. 헤드앤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 조금 꺾이면 약간 얘는 이번 파동은 한번 좀 깊게 조정을 뺐다 갈 가능성이 생겨요. 보통 윗구간에서 이런 그림을 만들고 나면은 어느 정도 고점이 임박했다는 신호거든요. 안 깨트리면 괜찮은데, 이 종목은 혹시 깨트리면은 쭉 한번 깊게 빠지면서 15,000원이나 12,000원 구간까지 좀 하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자리를 다시 잡아야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버스가 한참 오랜 세월 떠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이 종목들은 뭐 물론 제가 지금 최근에 이슈머리가 된 종목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 보니까 안 올라간 종목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따 볼 거지만,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우선 이번 턴에서는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찾는 게 더 낫다.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 챗 GPT가 나오고 AI 쪽 관련해가지고 가장 먼저 부각을 받은, 옛날에 뭐 2차전지 쪽이다라고 하면 삼성 SDI나 뭐 아니면은 뭐 SK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 딱 첫 발을 뽑아줬었을 때 그 이후부터 다른 종목들이 순환을 돌듯이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패턴 자체가 꺾이면 좀 한동안 좀 많이 힘이 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재무도 안정화되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그때부터는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노리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니까 신규로는 좀 패스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 뭐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딱 2만 원이 기점입니다. 딱 2만 원 밑으로 꺾이면 그때부터는 좀 긴 하락 조정으로 가게 되는 거고, 2만 원이 안 꺾이고 가면 그래도 약간 박스권 형식으로 그림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 턴까지 좀 한 솔직히 2, 3년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이걸 지내놓고 계속 지켜주면서 가면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가는 그림은 가능할 수 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승을 좀 깊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는 좀 패스하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한 2만 원 정도 이탈되면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여기 안전벨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깨지면 한번 폭락이 한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익절이를 하거나 커트를 좀 치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최근에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뭐 이수페타시스,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렇게 세 개는 먼저 좀 지켜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다른 관련주들도 쭉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 다음 후보군들이 좀 있는지, 비교적 재무도 괜찮은데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괜찮은데 아직 좀 상승이 많이 안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다음 턴 2차 턴의 후보들이 좀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 요 AI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총정리하고 총망라하면서 여기서 이제 관련주들 좀 살펴보는 것들은 이 학사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